안녕하십니까,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2일이고요 쿠팡입니다. 오늘 총 2건 했고 6,940원입니다. 자, 다음은 배민원입니다. 총 4건 했고 16,500원입니다. 자, 다음은 해피크루입니다. 총 1건 했고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릉입니다. 총 3건 했고 7,738원입니다. 다음은 모아콜 일반 대행입니다. 총 8건 했고 27,267원입니다. 자, 그래서 총 오늘의 수익은 총 수익은 61,000원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 기록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자, 5월 22일 주행거리는 약 28km 되고요. 배달은 한 3시간 30분 했습니다. 한 6시에 나갔고요. 6시부터 지금 이제 한 9시 30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1,000원가량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도 수익이 좀 괜찮았고요. 만족하는 수익입니다. 오늘 월요일 치고 이제 초반에는 콜이 좀 없어가지고 시급 10,000원만 목표로 했는데 중간중간에 콜들이 좀 몰리는 이렇게 상황이 발생돼서 단거리 위주로 해가지고 좀 수익을 월요일 치고는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면은 이 모아콜 일반 대행 평상시보다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전기 자전거로 배달할 수 있는 이 어플들을 최대한 많이 깔아 놓고 배달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콜을 한 건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리는 거죠. 어플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물론 지역마다 이거는 차이는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 하시는 지역에서 이제 일단 어플들을 다 설치를 하시고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콜 많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민 무조건 콜 있으면 배민 우선으로 하고요. 왜냐면은 제 쪽에서는 배민 콜이 그나마 단가랑 거리가 괜찮습니다. 쿠팡은 정말 그냥 보조 콜이에요. 쿠팡은 오랜만에 탔는데 더 안 좋아진 것 같네요. 그리고 카카오티 피커 같은 경우는 뭐 가끔 들어오는데, 이것도 뭐 거리가 보통 짧기 때문에 콜 없을 때 아니면은 뭐 경로가 같으면 2배차식으로 묶어서 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해피크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피크루는 이제 파리바게뜨랑 이제 베스킨라빈스 이제 이거 주로 들어오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보통 가까운 거리를 주기 때문에 콜 있으면은 웬만하면 수행하고, 부릉 프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쪽에 이제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쪽에 또 이제 원투룸 이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편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릉으로 맥도날드로 이제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부릉에 맥도날드 콜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해주세요나 우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안 하긴 합니다. 제가 항상 수익 인증할 때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네요. 모아라인 라이더라고 일반 대행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하진 않는데, 오늘은 웬일로 오토바이 분들이 많이 안 나오셨는지 제가 잡을 수 있는 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기하게 8콜이나 할 수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이거 잡기가 힘들어요. 너무 다들 빨리 잡으셔가지고. 어쨌거나 오늘 초반에는 콜이 없었는데 일반 대행 모아 콜 때문에
좀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로 해요. 다 일단 가동해 놓고, 전부 다 가동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콜 들어오는 거 위주로 계속 잡으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모아콜 많이 한 거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핸드폰 상에서는 설명드릴 건 없고, 자, 오늘도 그 야외에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달통 쓰고 있는 거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일단은 좀 어두우니까 켤게요. 저희 이거는 이제 62리터 자석형 배달통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배달통은 요 중간 막이 원래는 없었어요. 있었나? 이거를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아무튼 이 중간막 아무튼 잘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자 같은 거 쓸 때는 요거 떼서 이제 한쪽으로 이제 붙여서 피자 같은 거 싣기도 하고요. 보통은 여기 첫 번째 칸에다 넣습니다. 첫 번째 칸에 넣고, 이제 음식이 좀 낮으면은 이제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음식이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지 와서 이제 가방 열어보면은 이제 음식물이 뒤집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완충제로 음식을 먼저 넣고 위에다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은 음식이 좀 덜 뒤집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200차나 300차 할 때는 이제 뒤쪽 공간 쓰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반 가방처럼 보이지만 안에 그래도 보냉 이렇게 은박지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햄버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담을 때 햄버거 그 봉다리랑 음료수 하나, 아니면 음료수 2개 정도까지는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배달을 할 때 이렇게 들고 갑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이런 가방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매니저님이. 그래서 집에 남는 거 그냥 이거 쓰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돈 주고 사진 않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그냥 잡다한 거 좀 넣어놨어요. 이제 라이트, 이거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같은 경우는 케이블 타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방 이런 바닥에도 그냥 던져 놓고 갖고 다니시면 좋은 게, 저희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잖아요, 배달렉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쓰다 보면은 이게 힘을 받아서 그런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거를 대비할 그 응급 조치를 하려고 케이블 타이를 항상 배달 가방에 그냥 여유분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물쇠, 기본 자물쇠예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가끔 이제 채웁니다. 가끔 채우는데 요즘엔 거의 안 채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달통 구성은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 그 음료수는 요즘에 그 실링 처리를 잘 해줘서 굳이 여기 이렇게 홈에다가 안 꽂아도 뭐 충격을 받아서 눌려서 터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굳이 안 꽂아도 이렇게 새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요런 걸로 음료수 같은 거 담게 되면은 요렇게 흔들리지만 않게, 그래서 요런 완충지를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완충지는 저 택배 올 때 그 포장 완충제 그거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되게 유용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보시면은 계기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마 SMD 그 V7 모델이 신모델이라서 1차 생산 판매가 이제 100대 나갔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100대가 완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구입하시려는 이제 2차분 구입하시려는 분들 아마 궁금하실 건데 네, 저는 배터리는 이제 17A입니다. 17A 순정 배터리 지금 기본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3시간 반 정도 이제 배달 알파 했다고 했잖아요. 28km 정도 주행했고, 그리고 오늘은 파스 1, 2단 주로 사용했고 2단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차도도 좀 타다 보니까 풀 스로틀도 좀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배터리 잔량이 3시간 반 정도 주행하고 23% 남았네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전에 퀄리 리밋으로 할 때 보통 이제 10시나 11시까지 해서 야식콜까지 좀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한 3시간 반, 4시간 요 정도밖에는 좀 주행을 못 합니다. 17A로는. 근데 이게 제 기준이지 다른 사람 기준은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이제 저 몸무게도 90kg가 좀 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지역은 언덕이 좀 많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몸무게가 가벼우신 분들은 좀 더 오래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 참고만 하세요. 이게 정상 수치는 아닙니다. 지역과 개인의 몸무게 그리고 주행 습관 요런 게 이제 좀 달라지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그 배달하실 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요런 공구, 예, 요런 공구 간단한 거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는 간단한 자전거 응급 수리할 수 있는 공구들을 갖고 다니고, 여기는 이제 보조 배터리, 핸드폰 계속 충전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자, 요즘에는 그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이제 날벌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글 같은 거 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리밋 해제 안 된 전기 자전거로 25km로 달리다가도 눈에 그 이제 날파리 같은 게, 뭐 하루살이 같은 게 이제 뭐 이 먼지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들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아플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력에도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고글을 항상 착용을 해요. 뭐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장착하고 이제 주행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으니까 고글 안 쓰시는 분들은 한번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 되게 세게 부는 날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글은 완전 강력 추천해요. 자전거를 이제 찍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주저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좀 영상이 길어지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오늘도 이쯤에서 마무리 할 건데, 일단은 아마 배달 관련해서 보다는 이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댓글 다신 분이 이제 2분 있으신데, 이제 한 분은 컬리 리미티드 에디션과 비교했을 때 그 주행이나 이런 거 이제 어떻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잖아요. 제가 뭐 과학적인 수치로 뭔가를 비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퀄리 리밋보다는 이 SMD V7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냥 뭐랄까 동력 없이 이렇게 주행 그 내리막길이나 이런 데 이제 갈 때도 동력 없이 갈 때도 그 뭔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말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뭐 공 2개를 이제 똑같은 길에다 이렇게 굴렸는데, 공 하나는 좀 더 멀리 가고
다른 공 하나는 이제 조금 가다가 멈춰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V7이 좀 더 멀리 갑니다. 그냥 공으로 따져서 이렇게 그냥 밀었다라고 가정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잘 나간다. 그리고 앞에 이제 쿠션 같은 경우는 뭐 서스펜션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풀샥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이 완충은 앞쪽은 이제 제가 체험할 때는 비슷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뒤쪽이 좀 틀립니다. 그 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스프링이 두 개가 양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거를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더 물렁물렁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컬리 리미티드 에디션이 뒤에 그 쇼바가 더 물렁물렁하고 이거는 좀 단단하면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가 좀 출렁출렁거린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컬리 리미트 할 때는 좀 출렁출렁거린다라는 느낌을 좀 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좀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배달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좀 요동치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리밋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막 요동치는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제가 바르게 놨는데 꺼낼 때 보면 뭐 삐뚤어져 있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파워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저는 솔직히 돈이 아깝진 않습니다. 예, 지금 3개월 할부로 끊었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면서 장고장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장고장이 없을 거라는 기대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또 이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음식 픽업하러 이제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어떤 남녀 두 분이서 자전거를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눈인사를 했더니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자전거 어디 거냐. 그래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셨는지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자전거는 이쁜 건 둘째치고 전 디자인적인 면보다는 이 성능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좀 저도 뭐 경제적인 여유는 없지만 좀 그렇게 저렴한 자전거를 꼭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저는 제가 경험해 본 입장으로서는 48V, 일단은 48V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제는 36V의 전기자전거 시대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지금 새로 나오는 자전거들이 보통 다 48V로 출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V보다는 48V급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350W보다는 500W, 500W보다는 이제 1000W 이런 것 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성능은 스펙은 확실히 좋으니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제가 하는 지역에 이제 알게 된 배달하시는 전업으로 배달하시는 이제 뚱튜브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그 전기자전거 배달 라이더분 형님이 있는데 그분 자전거 이제 수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부품 교체를 같이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부품 교체하는 것도 찍어서 나중에 자기 채널에 올리겠다라고 해서 그 영상이 올라가면은 이제 제 채널에도 그 이제 링크를 하나 남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 이제 수리하는데 좀 자가 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배달을 이제 수원 성균관대역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자가 수리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 가게에서 공인비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어, 자가 점검으로 뭔가 좀 브레이크 패드나 뭐 기본적인 것들 해보시려는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조금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인비를 받는다던가 이제 그런 건 없고, 예, 서로 시간 맞춰서 시간 날 때 적당한 장소에서 이제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 방법이나 뭐 타이어 교체하거나 뭐 이런 간단한 거, 예, 그런 것들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 수원 성균관대 역 인근에서 전기자전거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뭐 하면은 뭐 같이 만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지역에 전기자전거 샵이 사실 없어요. 뭐 삼천리밖에 없습니다. 삼천리밖에 없고 조금 인근에 그냥 일반 개인 자전거 가게가 하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가보진 않아서 정확히 거기서 어디까지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제가 자전거를 해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전문 수준의 이론을 갖고 하는 건 아니라서 야매라서 좀 그게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 자전거 공인비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 공인비로 돈 다 날리면 아까우니까 저는 그래서 자가정비를 시작했던 거고, 뭐 제가 자가점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돼요. 일단 오늘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20분째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편집도 안 하니까 이거 보시려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오랜만에 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제가 유튜브로 뭔가 수익을 다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되는데 자꾸 신기하게 구독자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요. 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판단이라서 제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도 이제 배달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내일도 특별한 일정 없으면은 이제 배달해서 또 수익 공개하고 배달 이슈 같은 것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